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유럽 신흥국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은 달러가 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달러예요.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100달러 하나 찍는데 뭐 몇백 원 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달러 한 장 가지고 해외 노동력하고 자원을 다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손에 칼을 안 들었지, 이거 뭐 강도나 다름없는 짓거리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계속해서 이 세계의 패권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축통화다 그러죠. 세계에서 결제 통화가 바로 달러다 해가지고 미국은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니네 달러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이 금태환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속인 거죠. 전 세계인들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배째라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많은 이제 세계인들이 깨지는 거죠. 달러 점유율을 계속 높이면은 이거는 우리 이 화폐 주권에 손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화폐 주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아세안 국가들,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기 화폐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화 주권. 그리고 이 계속된 자기들의 금융 주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조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또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일제시대에서 되찾은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계속 그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자들이 자국민을 노비로 삼아가지고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부르면서 팔아먹고 개돼지 취급하고, 이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자리를 친일파들이 대체했고, 그 친일파들의 자리를 또 친미파들이 대체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냥 돈 있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 특권 계층들이 그냥 그 자리를 대체했을 뿐이지 대한민국은 변화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 페드라 그러죠. 미국의 연준은 민간은행연합회다. 민간은행 기업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투기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보고 우리가 화폐 주권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다 빼앗겨가지고 배달국의 역사라든지 당군 조선의 역사라든지 저 북부여의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를 다 빼앗기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이 민족이,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저는 아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신흥국들은 금리 인하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은 지금 미국 형님들이 어떻게 또 지시를 내려주시나 이것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2년 전부터 저 이창용이, 한국의 이창용이가 미국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IMF 간부 출신이죠. 내가 저자가 임명될 때부터 왜 저 전 정부, 문재인 정부부터 해가지고 왜 저자를 저기다가 누가 심어놨는가라는 그런 내가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책을 준비해가지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면서 미국에서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생명과학 다 해라. 미국에다가 한국 니네들도 다 투자해라. 이렇게 해놓고 한국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니까 한국의 중산층하고 서민층이 다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냥 이자가 쏟아지게 되고, 은행들은 4대 금융이 평균 63%가 외국인 지분이니까 그냥 막 이자 잔치하게 만들고, 서민 중산층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중소기업 또 뭐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서민들 계층이 막 붕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그리고 저 문재인이나 또는 윤석열이나 이명박이나 저 박근혜나 누구 하나 나라 걱정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안철수 뭐 이준석이 계속 자기들 권력 다툼에만 목을 메고 있지 나라 걱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국제사회 속에서 이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교 주권이나 국방 주권뿐만 아니라 이런 화폐 주권, 오죽하면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풀만 뜯어먹어도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핵을 보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풀만 뜯어먹을 각오로 우리 국방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미국에만 의존하고 미국한테 끌려가고 일본한테 끌려가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해가지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폐 주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화폐 주권. 제가 아세안 국가에 작년에 갔을 때 밤새도록 그 사람들하고 논의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에 주권이 있냐, 니네 주권 없지 않느냐 막 얘기하는데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전염병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딱 안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국은 뭐 지금 개판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식량 주권, 농업 주권까지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 지금. 예? 지금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저 투기 세력들은 계속 해가지고 농업 주권, 식량 주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유전자 변형, 이러한 식물들 뿐만 아니라 배양육 해갖고 완전히 농업축산업 주권들을 자기들이 다 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만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물가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못하고 그냥 계속 내 권력 잡고 내 특권 잡고 우리 보좌진 9명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또 지방 의원들 똘마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더니 저 수천 명이 그냥 국민 세금 다 뜯어먹게 하고 자기들한테 충성맹세하게 만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그냥 막 김호중 만세, 무슨 뭐 임영웅 만세, 이명박 만세, 뭐 김건희 만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만세. 그러니까 주권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응원하고 좋아하면 되는 거야. 스포츠맨들도 그냥 좋아하고 응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꾼들 또 사이비 종교인들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기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없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그냥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고,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연예인, 사이비 교육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냥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럽 신흥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11개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 신흥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 투자처로 급부상이 되고 있죠. 한국 어떻게 해야 돼? 한국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저 이창용이가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응? 저 윤석열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재명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조국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다 자기들 권력 욕심만 가지고 있지.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금리를 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우리 경제는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러한 홍익 자본주의 정신으로 나가서 전 세계의 경제 문명을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 신흥국의 금리 인하 행진이 선진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창용이나 윤석열이나 저 경제 관료들, 또 경제학과 교수놈들 그냥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이 죽든 말든. 왜? 나는 서민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멸망합니다. 일본이 결국에는 이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스스로 멸망할 힘도 없었다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이 스스로 멸망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참 심각한 문제다. 네,
유럽 먼저 내린다. 금리 극자 도생, 고민 깊어진 한은. 이거 한은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대통령이면은 저 이창용이 그냥 바로 날려버리고, 저 경제 관료들 싹 날려버리고, 경제학과 교수들 이놈들 다 모아놓고 그냥 적을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1년 새 연체 37% 급증, 폐업 위기에 선 자영업자들. 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빨리 상속세, 증여세 없애버리고, 그리고 1가구 1주택 재산세 없애버리고, 계속 그냥 세금만 뜯어가는 거야. 세금만 뜯어가는 거. 응? 자동차세 없애버리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재산세 이런 거. 그냥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가 건물들도 부가가치세 다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싹 내매도 불구하고 계속 재산세 매기고 토지분 매기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국민들 수탈해 먹고 완전히 면허받은 그러한 그 수탈자, 아주 도둑놈 역할, 거기에다가 이 흡혈귀 역할까지 하는 저 부패한 기득권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깜깜. 정부 대책 기대하면 안 돼요. 자영업자들도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끔 하자라는 거, 이런 걸 외쳐야 됩니다. 이젠 극한 직업 자영업자 85%가 나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이거 뭐 몸 다 축나고 빚만 늘어나고 이런 사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만원 지원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집니까?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도 금리 내려라, 그리고 화폐 주권 찾아라,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봤자 또 똑같아. 또 이재명 탄핵하자 난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는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자들도 국민 소환제 대상으로 하고, 국민입법제를 마련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지게 해야 되고, 국민들도 양심과 교양을 쌓아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의식을 갖춰야 된다. 네, 지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법 재추진, 최저임금 차등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 폐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폐지해버리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특활비, 지방의원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 부자 들어가는 뭐 부의장, 부청장, 부시장 싹 없애서 이것을 국민권익기금에 넣어서 매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가지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은 다 폐지해버려야 돼요. 한국 국민들, 외국인 차별 이거 논란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금제를 우리는 운영한다. 차원 높은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왕서방이 다시 돌아왔다. 왜 서울 외국인 집주인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집을 경매로 다 내놓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강제 경매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3배 늘었다. 금리도 안 내리고, 이거 막 결국엔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다 사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상속세, 증여세 못 내가지고 이 수도권의 이러한 집들을 외국인들이 다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움직여요? 지금 4대 금융의 외국인 지분이 63%다. 그러니까 이미 4대 금융은 외국인들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겠냐라는 거야. 이것도 비판 안 하잖아요. 경제학과 이 교수님들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나중에는 자녀들이 상속세, 증여세 못 내가지고 외국인들이 다 경매로 넘어오게 되면 경매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지금 물가에 금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죽으라고 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이자 내야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인건비에도 금리가 들어가 버리고,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가에도 들어가고 생산비에도 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급의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경제가 좋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나는 어리석은지 몰랐어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는 건데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공급망으로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완전히 중산층, 서민층 붕괴되고 완전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배층들은 지배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위에서 아주 돈 있는 자들만 짝짝꿍 하면은 그냥 밑에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이런 고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 나라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나라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는 계속해서 부패하고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세도 이것도 당장 폐지해야 되는 거야.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이거 폐지시켜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 이런 거 폐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아직도 이렇게 세금 내게 되면은 결국엔 정치권 놈들이 위에서 그냥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특할비, 그리고 저출산 해결해야지 하면서 뭐 그냥 무슨 300조를 18년 동안 갖다 써버려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지방 소멸해가지고 뭐 1년에 몇 조씩 가져간다 그래도 책임지는 거 없고 그냥 자기들은 어떻게든 자기들 권력 만들고 지방 의원 권력 만들어가지고 계속 국민들 돈 빼먹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허받은 흡혈귀들, 면허받은 도둑놈들의 모습이 아니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확장된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